매경, 서울대 경제학부 공동기획 리빌드 코리아, 팔익은 교수 우리나라 기업, 산업에 영향을 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미, 중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경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장 이후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탄생했다. 이전에는 자유방임 세계화, 즉 가장 비용이 싼 곳에서 생산해 가장 세율이 낮은 곳에서 세금을 낸다는 공식이 있었다. 그러나 G7 회의에서는 코널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규범에 기반화돼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과 경제 시스템 및 구현을 주창했다. 새로운 규범의 핵심은 최저법인 세율의 국제적 공조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 공조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역사적 타협을 이룬 것은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유럽 간에 있었던 일정한 반목을 걷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 상대를 의식했기에 가능했다. 국제적인 중국 견제 연대가 시작된 것이고 이는 중국에는 상당한 불리한 국면 전환을 의미한다. 새 질서가 국제 가치 사슬, 즉 이시, 블록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과거 트럼프의 미국이 기대했던 전면적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분리은 불가능해지고 대신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 중심이 GBC가 구축된다. 부분적 디커플링인 것이다. 물론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드론, 풍력 발전, 우주 탐사 등에서 세계 선두권의 경쟁력을 구축했다. 다만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서구권의 독점성 때문에 단기간에 추격을 완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서방과는 다른 독자적 기술 경로로 추격해올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의도는 일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중 전선의 확대로 몸조심을 하면서 양국 간 공존 속 경쟁이라는 새 질서에 동의하며 갈 가능성이 높다. 새 국제 경제 질서는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국에 다 넘겨주지 않고 기존의 주력 제조업 활동을 해나가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10년 안팎의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차선의 시나리오다.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 등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선진국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공급망 쏠림에 대해서도 불안해한다. 그래서 미국도 독일도 반도체를 하겠다며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등 서방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 동반자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독과점 영향을 행사하지 않고 좋은 파트너라는 걸 알려준다면 서구도 불안해하지 않고 공장 등 생산 설비를 자국에 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 외교에서 한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공급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이 리슈어링에 나설 때인가? 지금이 정부가 리슈어링 촉진 정책을 시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여러 국가가 중국을 떠나고 있다. 미, 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산의 관세를 매기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중국 내 인력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는 것도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화도 리슈어링의 기회로 작용한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 높은 노동 비용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리슈어링을 촉진하려면 금융 지원과 더불어 정부와 대기업의 기술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 공장 구축이 대표적인 기술 지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진단키트 업체 솔젠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 사례가 모범 답안이 될 것이다. 솔젠트는 독일에서 진단키트용 플라스틱 튜브 용기를 수입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국 내 수요가 급증하자 독일 업체가 갑자기 수출을 중단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력해 직접 튜브 용기 100% 국산화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기존 수입품보다 개선된 튜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에 필요한 작업을 체계화하는 등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솔젠트의 생산성은 전보다 73%나 증가했다. 삼성 등 대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솔젠트가 나올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익 공유가 아니라 역량 공유가 훨씬 더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잡아야 한다.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다. 전통적 기계 산업인데 이것이 정보기술, IT과 결합하면서 경쟁력이 향상됐다. 초격차 산업으로 발돋움한 스마트십이 대표적이다. 또 바이오, 의료기 기업은 대표적인 기계, 장치 산업인데 이 역시 IT와 결합하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횡적 제휴와 연결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제조업 특정 분야나 제품 차원을 넘어서는 서비스업 또는 제조, 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로 확장, 전진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의 과거 한국 기업같이 내부 자원에 의존하는 유기적 성장에서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망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제네릭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음을 한국이 증명한 바 있다. 이 역시 기술혁명을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다. 다만 의료기기, 진단키트는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규제가 많은 분야라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진입이 힘들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못지않게 강화되어야 한다. 식약처 인증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한국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된다. 특허청을 예로 들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세계 5대 특허청 IP5에 포함돼 있다. 특허청의 이런 위상이 한국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산업계의 핵심 화두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복합화, 즉 합종현행이 될 것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기업은 이제 종적 통합을 넘어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횡적 혁신이 필요하다. 종횡무진형 빅플러를 지향하는 선도 기업은 목표 시장 진입 성장 확대의 전통적 선형적 모델을 지향하고 다양한 영역의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 간 제조학과 재구성에서 새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바로 카카오가 그 대표적 사례다. 과거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문어발이라고 불렸다. 카카오도 기업 집단인 것은 맞지만 데이터로 연결된 합종연행형 기업 집단이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은 데이터이며 이를 수집, 공유, 거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적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교수는 1960년 서울 출생, 관악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C 버클리 박사, 2014년 슌페터상 수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비교경제연구센터장, 경제추경연구소장, 2021년 1월 물결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유석 기자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에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